안녕하세요. 상주씨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이고요. 밤 9시 12분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평소처럼 하윤이 이제 등원을 하고 일상을 좀 보내려고 했는데 등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윤이가 다시 또 엄마를 좀 이제 찾는 그런 시기가 된 건지 그게 좀 이제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듣긴 했었었는데 제접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접근기가 이제 온 건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은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엄마랑 그냥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거든요. 저랑 이제 잘 나가서 차 타고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아침에는 또 어쩐 일인지 엄마랑 헤어지기 싫다고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엉엉 울더라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제가 붙들고 안고 엄마랑 이제 강제로 떨어뜨린 상태로 어린이집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이 자식도 재택근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윤이가 또 떨어지기 싫다고 우니까 마음이 좀 약해졌나 봐요. 같이 이제 등원하자 해서 차를 타고 이제 등원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같이 갔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죠. 근데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고 다시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되니까 다시 또 울기 시작하더라고. 원래는 어린이집 도착하면 제가 이제 보통 등원을 시키니까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친구들이 이미 와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면은 그냥 호다다닥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 놀고 있으면 그 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어서 잘 놀거든요. 제가 하윤아 아빠 갈게 빠이빠이 이렇게 해도 이제 쳐다보고 좀 빠이빠이를 저에게 역으로 인사를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엄마랑 같이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또 막 엄청 울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단호하게 딱 끊고 이제 헤어지고 이런 거를 좀 이제 반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랑 이제 헤어진 시간과 헤어져야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가 뭔가 스스로 좀 배울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말로 설명을 한다고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막 울어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이제 당황을 좀 해서 좀 어리버리되다가 그렇다고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딱 끊고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윤이는 이제 선생님 품에 안겨서 엄마와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등원을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윤이를 사랑하지만 사실 큰 타격은 없었거든요. 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좀 잘 넘어가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자 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저보다는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고 보통 이제 엄마들이 조금 더 어린이집 이제 처음 보내고 이럴 때 좀 더 이제 슬퍼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좀 그런 상황들을 좀 재미있게 연출해서 이런 짧은 동영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부들도 좀 있었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좀 그랬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다고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이제 고민이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그 제접근기를 좀 이제 슬기롭게 보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네, 조언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막막합니다. 뭐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또 아침마다 엄청나게 힘들 테고 아니면 뭐 별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야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도 아직 뭐 이제 한 6개월 뭐 이 정도밖에 안 키워봤지만 하나가 좀 이제 좀 괜찮아지면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그거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조금 더 큰 애기들 키우는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맘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애기를 키우면서는 계속해서 뭔가 생각할 거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네. 다양하게 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까 유자 씨가 얘기해 줬나? 제가 어디 딴 데서 봤나?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 없이 이제 완전히 편해지려면 나의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중학생 정도가 되면 좀 괜찮아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하윤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중학생쯤 되는 네, 뭐 그런 정도이겠죠. 하윤이 때는 결혼을 좀 늦게 할 테니까 지금보다 더 한 40쯤에 결혼한다 치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는다고 치면 그 아이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다고 치면 네, 55년 후니까 제가 지금 올해 40이니까 95세 정도 되면 네, 하윤이에 대한 뭔가 걱정, 힘듦 이런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건지 95세 정도면 저는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막 건강이 또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근데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50년, 100년 유지가 된다고 치면 언젠가는 제가 이제 죽은 이후에도 제 영상들은 유튜브 알고리즘 속 어딘가를 떠돌고 있긴 하겠죠? 물론 그때는 유튜브 상에 업로드 되어 있는 컨텐츠의 양들이 지금에 비해서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컨텐츠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을 테고 알고리즘을 아예 타지 못하고 그냥 알고리즘 저 어두운 깊숙한 곳에 그냥 잔잔히 흘러다니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쯤에 누군가가 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다면 네. 참 신기할 것 같다. 그 영상이 만약에 오늘 찍는 이 영상이라면 네. 더 신기할 것 같은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네. 유튜브가 뭐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50년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잘 되는 것들은 요즘에 좀 찾아보기 힘드니까 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오늘은 하윤이 등원하고 나서 집에 와서 노트북이랑 이런 거 좀 챙겨가지고 도서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씩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곳으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노트북 이용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공유 오피스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자리도 넓고 사람도 많이 없고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뭐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해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디지털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집에서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회사 그만둔 이후로 뭐 어찌 하다 보니 프리랜서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됐고, 이게 뭐 핑계겠지만, 네, 생각보다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네. 물론 뭐 회사를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출퇴근을 안 하는 삶, 굉장히 이제 축복받은 삶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또 집에서 일하는 게, 네, 좋은 것만 있는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일 막 예를 들면 편도 막 1시간 반씩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으신다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집에서 일을 하게 된 지 이제 꽤 시간이 흘렀는데, 생각보다 집에서 참 집중해서 일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좀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학생 신분이시라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집에서는 참, 네, 일을, 네, 집중을 오랫동안 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최대한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마도 저는 앞으로도 최대한 그 프리랜서의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 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제 숙제죠, 계속. 네, 어떻게 하면은 집에서 효율적으로 집중력 있게 일을 할 것인지, 해낼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저에게 남겨진 숙제가 될 텐데, 요즘에는 어쨌든 영 집중이 안 돼서, 네, 도서관에 오랜만에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콤프로스트 우유에다가 간단히 좀 말아 먹고, 감기가 좀 걸린 상태여가지고 약도 좀 먹고 해야 되다 보니까 도서관에 출근을 해서 자리를 잡고, 거기 바로 옆에 이디야 카페가 있거든요, 하나. 거기서 이제 라떼 한 잔 시켜가지고 바닐라 라떼를 마실까 하다가 그냥 라떼 마셨습니다. 요즘에 살이 좀 쪘어요. 운동도 많이 안 하고 대충 막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88kg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이 90kg가 좀 넘었습니다. 아침에 며칠 전에 아침에 재보니까 92.7인가? 거의 93kg에 육박하는 몸무게가 되어버렸는데, 물론 이제 키가 있다 보니까 엄청 돼지 같진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제 키가 참고로 184 정도여서 엄청 막 뚱땡이 같진 않지만 그래도 평소에 제가 유지하던 체중이 80kg 뭐 후반대 정도, 87, 8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 번에 이제 점프를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물론 뭐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요즘에는 잘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살을 뺀다 안 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네, 좀 부끄럽기도 한데, 90kg 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진짜로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야겠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찐 살이어가지고 아마 바짝하면 금방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나이를 먹어보니까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생각보다. 네. 옛날에 30대 한 초중반 이럴 때까지만 해도 마음 먹으면 진짜 한 두세 달에 10kg씩은 진짜 쉽게 뺐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꽤 잘 먹어졌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딱 마음 잡고 고 하면은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다이어트를 그래도 좀 이제 진실되게 하는 편이었는데, 나이도 좀 먹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냥 뭐 신체 자체가 예전보다는 이제 늙었다 보니까 살을 잘 빼기 힘든 몸이 되어버리기도 했고, 뭔가 좀 정신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정신이 더
훌륭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정신력도 점점 나태해지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90kg대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관리를 조금 이제 시작한 지 며칠 됐습니다. 사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하긴 해야죠, 확실히. 예전에 주변에 아는 형이 맨날 살 뺀다 하면서 몸무게가 그대로더라고. 맨날 살이 더 쪄요, 오히려. 그 형을 보면서 맨날 제가 이제 갈궜거든요. 형, 안 된다. 살을 빼야 된다. 건강이 이제 지금 뭔가 안 좋을 정도로 살이 찐 것 같다. 운동을 해라. 그때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운동을 그래 조금 하는 편이었고 날씬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형 계속 뺀다 이야기만 하면서 못 빼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지금이 이제 제가 그 형처럼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슬픈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형은 잘 지내나. 전화나 오랜만에 좀 해봐야겠네요. 요즘에 한참 전화를 안 해봐가지고. 예전에 제가 논현동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형도 이제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여자친구도 없고 뭐 연애는 뭐 꿈도 못 꾸고 그래도 뭐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뭐 불행할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고 그러니까 뭔가 그 행복이라는 게 뭐랄까 그냥 누군가와 이렇게 어울리면서 얻게 되는 행복 그런 것들도 이제 얻고 싶다 보니까 주변에 동네에는 이제 친구들은 없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형이 이제 같은 회사를 다니는 형이었어가지고 좀 친해져서 서로 이제 좀 외로운 사람들끼리 의지하면서 잘 살았었는데 서로 이제 그 동네에서 벗어나서 또 제 갈 길 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예전만큼 그렇게까지 돈독하진 못한 것 같아요.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오랜만에 좀 도서관에서 했는데 역시 잘 되더라고요. 밖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뭐랄까 그 남들의 시선이 조금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게 집중력을 올리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그런 시선 없이도 잘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누군가의 쳐다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일 좀 하다가 중간중간에 나와서 햇빛도 좀 쐬고 산책도 좀 하면서 유자 씨랑 통화도 하고 그리고 또 아는 이제 형이랑 통화를 했는데 대학교 선배예요. 1년 선배. 저번에 그 형네 집을 하윤이랑 유자 씨랑 같이 놀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형이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그 형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그 무슨 좀 장기 근속 휴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휴가였는데 그걸 이제 아기 태어나고 좀 지나서 썼던 거죠. 이제 아내 혼자서 아기 케어하기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를 이제 집에 있으면서 형수님과 같이 아기를 이제 키웠던 거죠. 그래서 그 휴가 기간 동안에 한번 놀러 오라고 심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기가 이제 너무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 밖에 막 나가지는 못하고 집에만 이제 있다 보니까 물론 뭐 인스타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가는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이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심심하니까 하윤이 데리고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놀러 가려고 뭐 선물을 좀 샀어요. 옷 선물을 좀 샀는데 이게 이제 반팔을 산 거고 사이즈를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사서 여름 정도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정도 사이즈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제 빨리 전달해 주면 좋겠다
갔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게 가려고 하다 못 갔어요. 예, 왜냐면은 하윤이가 그때 감기 걸리는 바람에 그 또 가수 또 애한테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결국엔 못 갔고, 그래서 이제 언제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번 주는 또 저랑 유자 씨가 감기 걸려가지고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고, 또 다음 주는 다른 약속이 있고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근데 또 시간이 흐를수록 애기들은 또 쑥쑥 크니까 옷이 좀 이제 애매해질 수 있겠다. 물론 이제 뭐 못 입을 정도로 단기간에 그렇게 훌쩍 커버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 형이랑 통화하다가 다음 주쯤에 이제 한번 제가 점심시간에 그 형네 회사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가서 밥이나 좀 먹고 옷도 좀 주고. 그래, 하윤이 입던 옷들 중에서 이제 좀 작아졌는데 깨끗한 옷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빨아가지고 좀 전달을 좀 해줄까. 그래가지고 이 자식가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그 형이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형인데, 주변에서 이제 선후배들 중에서 전공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네, 저도 이제 40대고 주변에 이제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선후배들이라고 한다면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이 정도 나이대들이 대부분인데, 아직까지 전공 살려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대부분 업계를 떠났고,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는데 사실 애니메이션 업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인기 있는 캐릭터들도 막 있고, 뭐 티니핑이나 뭐 핑크퐁이나 뭐 뽀로로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막 인기도 많고 아이들이 막 좋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쪽도 괜찮겠구나 싶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로 좀 이름 있고 잘 나가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 많지가 않고, 그리고 막 그 정도로 인기 있다고 해도 또 사업적으로 잘 못 풀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회사가 좀 돈을 잘 못 벌면 어쨌든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좀 업계 자체가 제 생각에 제가 그냥 경험했던 한 10년 넘게 경험했던 걸로는 좀 돈이 잘 안 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열악하다, 이런 뭐랄까 환경이, 일하는 환경이. 어딜 가도 약간 돈이 좀 잘 도는, 투자가 좀 잘 되고 이런 업계에서 일을 해야지 뭔가 내가 좀 일하는 만큼, 내가 잘하면 잘하는 만큼 대우받을 확률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냥 업계 자체가 좀 작고 규모가 작고 돈이 안 돌고 이러면은 나는 정말 개고생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월급은 맨날 똑같고, 약간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애니메이션 쪽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정말 잘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회사를 차려가지고 또 나만의 뭔가 새로운 또 캐릭터를 만들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작게 성공을 해서 잘 해나가고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또 극소수이고 사실. 예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이제 PD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남편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들어와서 뭐 게임 회사 같은 데서 일을 좀 하시다가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캐릭터도 만들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일을 한다고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애니메이션인가 했더니 이제 그 브레드 이발소라고, 아마 애기 키우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유명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면 꽤 많이 유명해져서 애들도 좋아하고 아마 돈도 그래도 꽤 벌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그 회사를 다닌 직원분들이 돈을 많이 받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아마도 그거 만든 사장님이랑 대표님이랑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그 PD님은 그래도 뭐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 주변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알게 모르게 네. 잘 되셔가지고 괜찮은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한데 대부분은 네. 그렇게 좋진 않더라. 네. 그런 분들 말고도 이제 창업을 했던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이 있는데 좀 잘 돼가지고 자리를 잡고 뭔가 나만의 애니메이션과 나만의 캐릭터를 만든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 거의 없는 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저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 회사를 거의 한 12년 정도 다녔나?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나도 이제 전공 살려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저만의 약간 자부심 같은 걸 좀 갖고 살고 있었는데 저도 뭐 이제는 업계를 떠났다고 봐야 하니까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하고는 또 좀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 다닐 때는 전공 살려서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함이 있었는데 뭐 좀 지나고 보니까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전공을 살리든 안 살리든 자기가 더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아니면은 뭐 자기의 필요에 의한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같이 학교 다녔던 선후배들 중에서 빨리 애니메이션을 접고 아예 다른 일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고 좀 힘들어도 꿋꿋이 버텨서 계속 해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그냥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뭐라도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효율적인 방법이나 효율적인 좀 방향성 같은 게 있긴 한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하는 것만은 또 답이 아니긴 한데 네. 근데 그 정답을 알면 얼마나 쉽겠어요. 인생이 잘 모르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고 네. 저한테도 누군가가 딱 정답을 알려주면 너무 쉽겠죠. 근데 누구도 알려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형이랑은 다음 주쯤 볼 것 같고 그 형도 원래 몸이 되게 좀 살이 많았어요. 90kg가 넘었었고 근데 그 형은 키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살을 쫙 뺐더라고요. 운동하고 식단으로 해서 한 70kg 때까지 살을 뺐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회사에서 무슨 다이어트 내기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게 상금이 회사에서 해주는 건데 100만 원이었나 200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가 걸려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약 물고 빼서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워낙에 운동을 좋아했던 형이어가지고 한번 유지가 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살 뺄 뭐랄까 좀 가능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으려면 평소에 많이 먹더라도 운동을 엄청 좋아하든가 아니면 운동을 안 하더라도 먹는 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든가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살이 좀 빠질 살을 빼고 그걸 유지할 만한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없으면 뭐 사실 쉽진 않죠. 그 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운동으로 살을 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달리기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러닝을 되게 열심히 해서 저한테 맨날 좀 뛰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 10km씩도 뛰고 가끔 인스타 올라오는 거 보면 막 20km씩도 뛰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20km를 도대체 어떻게 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에 가끔씩 한 1km 정도씩 뛰고 있거든요. 물론 뭐 1km가 뭐 뛰는 거냐 하실 수도 있긴 한데 많이 뛰면은 무릎이 아파가지고 조금씩만 일단 뛰고 있는 거고 뭐 조금씩 뭐 늘려가다 보면 네, 살도 좀 빠지고 거리도 좀씩 늘어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오늘도 낮에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쯤에 잠깐 산책하러 나왔다가 혼자 삘 받아서 한 1km 정도 달렸습니다. 밥 먹으러 나온 사람들이 좀 많았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도서관이 되게 산책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를 이제 뚫고 달리기를 잠깐 깔짝 했죠. 물론 누가 봐도 그 런닝을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는 체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뛰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달리고 많이 뛴 것 같은 체형인 사람이 뛰고 있으면 아, 그냥 운동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그런 체형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뭐 밥을 먹으러 가는 걸까? 아니면 뭐 화장실이 급한 걸까? 이런 생각도 했을 테고, 뭐 하는 걸까? 그냥 궁금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그 애플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SE 1세대. 좀 예전 건데, 스마트워치죠. 네. 유자씨가 쓰던 건데, 한참 이제 안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자씨 이제 그 물건 보관함에 그냥 고이 모셔져 있던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한번 차보겠다, 안 쓰는 거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몇 주 차고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그냥 유튜브에서 애플워치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뭔가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집에 이제 안 쓰는 애플워치가 있으니까 차서 좀 써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왜 차나 도대체, 뭐 좋은 게 있나 싶었었는데 좀 차다 보니까 뭐 나름 괜찮더라고요. 수면 추적 같은 것도 해주고, 내가 몇 시간 자고, 뭐 깊은 잠은 얼마나 잤고, 뭐 이런 것들 체크도 좀 해주고, 그리고 뭐 운동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심박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약 먹는 거 같은 거 이제 설정을 해두면 약 먹어야 될 시간에 약 먹으라고 막 알려주고. 물론 이런 게 다 핸드폰으로 가능한 것들이긴 한데, 이게 좀 더 저한테 몸에 바싹 붙어 있는 거잖아요. 손목에 시계가 있는 거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였다, 너의 목표량의 뭐 100%를 움직였구나, 200%를 움직였구나,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칭찬해줘요. 그리고 뭐 너무 계속 앉아있는 것 같으면 일어나서 좀 움직여라, 막 알려주고. 그래서 좀 쓰다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계속 칭찬해주면은 뭐 좀 더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운동할 때도 사실 핸드폰 어플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뭔가 손목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큼 뛰었고 몇 분을 뛰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동기부여라는 말은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운동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써보니까 배터리가 좀 금방 빨리 닳아가지고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좀 한 번 하고, 낮 동안에 한 번 하고, 이 정도로 한 2번 정도는 충전을 해줘야지 그나마 좀 쓸만한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뭐 충전기가 있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뭐 어디 좀 장거리로 여행을 간다던가 충전이 좀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제일 신제품 중에는 애플워치 울트라 2가 있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시간이 이제 36시간? 저전력 모드로 하면 더 오래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터리 타임 때문에 사람들이 더 좀 만족을 하고 좋아하고, 또 디자인도 조금 더 크고 되게 좀 멋지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있어 보이게. 근데 물론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보는 그 유튜버 중에 귀곰이라는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셨더라고요. 아마도 애플워치 울트라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점들이 많다라고 장점을 막 얘기해 주시는데, 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분들이나 운동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100만원? 좀 비쌀 수 있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운동 많이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듣기로는 이런 워치 종류들은 한번 사면 되게 오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대가 바뀔 때마다 막 그렇게 막 기능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거나 막 그러진 않아서 보통 한번 사면은 몇 년씩 쓴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뭐 유자씨 쓰던 거 잘 쓰고 있어서, 유자씨 손목 기준으로 해서 샀던 거라 화면이 좀 작아요. 저한테는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뭐 쓸만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달리기 좀 하다가 들어와서 일을 좀 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쳐다봤는데 구독자분이라고 하셔서 커피 한 잔 할 시간 되냐고 하셔가지고 잠깐 그 옆에 이디야 가서 커피 한 잔 했고, 제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사겠다고 끝까지 이제 우기셔서 자기가 안 사게 하면은 이제 구독을 취소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잔 얻어 먹었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잠깐 한 2-30분 정도 대화 나눴는데, 여기 도서관 와가지고 구독자분 만난 게 이제 2번째예요. 예전에도 한 분 이제 만났었는데, 어쨌든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또 그분 사생활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다 보니 그분이 인생 이야기를 다 듣게 됐고, 네. 굉장히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더라고. 네.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뭐랄까 방향으로, 네, 인생을 사셨어가지고, 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처음 이제 구독자분을 만나는 경우에 그 눈이 되게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정말 찐으로 이제 저와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게 이제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분들. 근데 이제 그 반짝거리는 그 눈빛이 뭔가 이글이글하게 보일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뭔가 약간 부담스럽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이긴 해요. 네. 왜냐면 사실 제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반겨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는데, 네, 참 신기하고, 네, 감사한 경험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고, 반대로 저는 그 상대방은 저에 대해서 이제 거의 모든 거를 알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뭔가 이상하게 좀 부끄러운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대화를 나눌 때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제 뭐 캐물으려고 캐물었던 건 아닌데, 그분의 한 고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의 인생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마 제 생각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이제 맞추려고 좀 캐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부분이긴 한데, 근데 뭐 사실 뭐 그분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상관없고,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상관없죠. 네, 그렇긴 한데, 네,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네.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하윤이 하원하고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또 거기서도 구독자분을 또 두 분 만나가지고 네. 저희는 그 다니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근처 빌라에 사니까 아마 그 두 분은 아마 그 단지 안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바나나도 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그랬는데 네. 어딜 가도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오늘 저녁 때는 닭고기 카레를 좀 해서 먹었고요. 저번에 양파를 동네 마트에서 한 망을 샀어요. 소망짜리를. 근데 산 거를 까먹고 쿠팡에서 또 시켰나? 아니다. 홈플러스 갔을 때 또 샀나? 그래가지고 양파가 2망이 된 거예요. 근데 양파가 싹이 금방 나더라고요. 요즘에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그래서 또 싹나서, 물론 싹나도 먹어도 된다고 알고 있긴 한데 양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싹이 나면 맛이 없어진다고 해서 2망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망을 다 채 썰어가지고 카레를 이제 만든 거죠. 한참 이제 프라이팬에 볶다가 닭고기랑 돼지고기 넣고 이제 카레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오랫동안 볶아가지고 이렇게 좀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아라 라고 레시피에서 알려줘가지고 열심히 볶았는데 양파를 거의 한 5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양이 많아가지고 진짜 한참을 저으니까 그런 색깔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설탕 같은 걸 하나도 안 넣었는데도 양파 자체가 되게 달잖아요. 그래서 단데 많이 넣었고 오래 볶아서 그 뭐 카라멜라이즈라고 하나요? 그런 상태를 만들다 보니까 아주 이제 달콤한 카레가 되어버렸죠. 저번에 샀던 그 떡갈비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한 덩이씩 넣어가지고 떡갈비 카레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치도 같이 먹고 사실 뭐 김치랑 카레면 뭐 거의 뭐 끝이라고 봐야죠 사실. 혹시라도 더 좋은 조합을 알고 계시다면 네, 추천해 주시면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카레랑 김치 조합 그 외의 조합은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만 먹어왔었는데 뭐 그랬고 저녁 때는 이제 밥 먹고 하윤이랑 좀 놀아주고 책도 좀 읽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하윤이가 계속 그 의자를 올라가려 그래요. 의자도 올라가고 하여튼 오를 수 있는 곳이라면은 계속 올라가려고 해가지고 오늘도 거실에 있는 의자를 타고 또 테이블에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밥 먹는 테이블에. 거기 혼자서 우뚝 서가지고 뭐라고 하던데 볼 때마다 너무 아찔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눈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권위적인 목소리로 올라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눈치 살살 보면서 내려오거나 안 가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냥 안 가고 끝이 아니고 계속 투덜투덜 대죠. 찡찡찡찡 거리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어딘가에 확 올라가 있을 때가 있다 보니까 거의 이제 테이블만 하더라도 하윤이 거의 키 정도 높이니까 그런 데서도 애기들이 떨어지면 저희 집이 그 놀이매트가 깔려있는 부분이 있고 안 깔려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떨어졌다 괜히 또 어디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진짜로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참 올라가지 못하게끔 뭐라고 하고 유도하고 이러고 있긴 한데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말귀를 요즘에 좀 그래도 알아듣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 사실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애기한테 아직 지금 16개월 17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훈육을 해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할지 그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말이 좀 통하면 뭔가 좀 차분히 설명이라도 좀 해줄 텐데 아직은 전혀 뭐 이렇게 말이 통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뭘 못하게 하면 그냥 말았거든요. 그냥 이거 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서 다른 거 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에는 뭐 못하게 하면은 엄청 승질내고 막 울거나 막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좀 삐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난감할 때가 있고, 요즘에 약간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유자씨 제접근기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접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요즘,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하윤이한테 이제 좀 훈육 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뭘 이제 못하게 한다거나 안 된다고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제가 주로 더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제 뭘 할 때 안 된다고 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싫어진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래도 엄마는 조금 더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는 편이고, 저는 안 되는 건 딱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못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저를 이제 싫어하게 돼서 엄마한테 더 달라붙는 건가, 그런 생각 좀 들고, 참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애기가 좀씩 크면서 편해지는 것도 있는데, 뭔가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생각 같은 것들이 좀 생기잖아. 애기이긴 하지만.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그래서 뭐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 근데 뭐 잘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겠죠. 오늘은 뭐 이 정도 있었고요.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눴는데 재미있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렇지만 뭐 아저씨가 집에서 살림하는데 뭐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네, 똑같지 뭐 사는 게. 네. 그럼에도 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밤 되시고요. 들어가세요.